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요새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졌더라고요. 어제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 코트 입고 막 오들오들 떨다가 패딩을 입고 나가자 그래서 패딩을 입고 왔더니 오늘은 또 그렇게까지 춥진 않더라고요. 예. 아 뭐야 도대체. 예. 근데 내일은 또 영하 막 한 뭐 또 막 6도 막 이러더라고요. 날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고. 네. 아 저 상 받았습니다. 상. 상 받았어요. 짜자자자잔 짠짠짠짠 자랑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네. 기아는 암 치매 유전자 검사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외 자해 기사로 회사의 위상을 높였기에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합니다. 네. 특종상 탔는데요. 이게 9월에 제가 탔어요. 근데 11월에 상을 받았습니다. 네. 2달 뒤에 주는 네, 회사. 네. 어쨌든 제가 4월에 바이오에 와가지고 이제 한 5개월 만에 성과를 낸 건데요. 좀 운이 좋기도 했고 재미있는 기사를 발굴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랑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좀 궁금할 수도 있고 그냥 이 채널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그냥 쟤는 뭐 하는 애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자 일을 하고 있고 네. 상도 타는 그런 기자입니다. 네. 아, 제가 상 탄 내용은 뭐냐면, 근데 이게 상을 타면 뭐해요? 기사를 누가 읽냐고, 누가.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많이 읽진 않은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는 기사가 아니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DTC라고 해서, Direct to Consumer, 소비자가 직접 집에서 검사 기관에, 그 나의 키트 같은 거를 보내서 실제로 내 유전자 같은 거 알 수 있는 검사예요. 그게 소비자 직접 의뢰라고 해서 DTC 검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전자 검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항목을 열어주면서 국내에서 이 사업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 찍은 거에 유전자 키트 이제 침 이렇게 뱉어가지고 키트 보내서 한 일주일 있다가 검사 결과 받았는데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기사 쓸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허용된 그 DTC 가정에서 직접 내가 소비자가 직접 내가 침을 뱉어가지고 보내서 받을 수 있는 항목, 내 유전자로 알 수 있는 항목은 101개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 제가 어떤 부분에 상을 탔냐면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외에는 이게 되게 많은 항목이 합법이에요. 500개를 할 수 있어요. 같은 검사로 500가지 항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500가지 중에 굉장히 중요 질병들을 알 수 있어요. 암도 되게 많아요. 유방암, 대장암, 간암, 폐암, 갑상선암, 그다음에 고혈압, 뇌졸중, 뭐 그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 조울증, 조현병, 파킨슨병까지 DNA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사업자들은 같은 사업을 하는데 물론 가격 차이가 있었겠지만 같은 사업을 하는데 국내 법 규제 때문에 이게 생명윤리법에 이제 그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법 때문에 101가지밖에 제공을 못 했는데 이 국내 사업자들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은 있는데 법으로 막아놔서 제공을 못 했는데 해외 사업자들이 이 법을 무시하고 들어와서 500가지 항목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차별이다. 국내 사업자, 해외 사업자의 시장 역차별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다 시정 조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외 사업자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해외 사업자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홍콩 영사관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해외 사업자 국내에서 나가라. 왜냐면 이 생명윤리법 위반이다. 이래서 이제 공문 보내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현재는 101개까지 이제 제가 기사 쓸 때만 해도 101개 항목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매 분기별로 조금씩 한 20개, 30개씩 항목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29가지 항목까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예요. 뭐 모발이 내가 머리가 뭐 탈모 유전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거는 검사를 가능해요. 그래서 뭐 피부가 유전적으로 좋냐 타고난 게 좋냐, 노화가 빨리 오냐, 약간 그런 검사들은 유전자 검사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해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것처럼 민감 정보, 그러니까 민감한 병들,
암, 뭐 파킨슨, 조현병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국내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쓸 때 솔직히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국내 사업자들한테는 좋은 기사예요. 자기네가 지금 해외 사업자들한테 침해를 받고 있는 사업 영역을 시장에서 이 해외 사업자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한테는 좀 좋게 된 거죠, 시장에서. 근데 이 소비자들한테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소비자가 선택해서 내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국내 거 100가지 항목, 100여 개 항목을 검사할 거냐, 아니면 한 40만 원 정도 주고 편하게 해외 사업자를 이용해서 되게 민감 질병까지 내가 유전자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냐라는 소비자 선택권에서는 사실 조금 제한이 된 거죠. 그래서 기사 쓸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맞냐. 왜냐면 기사 쓰면 분명히 복지부에서 이 사업자 나가라고 할 텐데, 왜냐면 선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쓴 건 서클 DNA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앞선 다른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도 좀 이제 정부에서 너네 이런 거 하지 마,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맞나? 이거 분명 쓰면은 정부에서 얘네도 나가라고 할 텐데, 분명히 그럴 텐데, 이게 맞나라는 좀 고민이 있었으나, 저의 특종 욕심에. 네, 저의 특종 욕심. 어디였냐면, 텔미젠이나 23andme라는 업체들도 있었는데, 그 복지부에서 이 회사들이 이제 직구 형태로 소비자들이 이렇게 유전자 검사 자꾸 하니까 이거 제공하지 마라. 한국인들한테 제공하지 마라고 해서 이 업체들이 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어요. 철수해서 지금 직구로도 구매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클 DNA 같은 경우는 암암리도 아니에요. 대놓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죠. 국내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기사를 통해서 또 정부에서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나의 특종 욕심에 상 탔죠. 그래서 특종 욕심에 상 탔습니다. 어쨌든 근데 복지부에서는 이런 입장이에요. 항목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 소비자들이 원한다면 이 민감 질병을 항목 넣는 것도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현재 나에게 암 유전자라던가 치매 유전자가 있는지를 알려면 검사를 우리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집에서 DTC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가면 돼요. 병원에 가서 우리나라는 의사의 판단하에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너무 원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라 이거예요. 병원에 가서 좀 귀찮죠.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유전자 검사해서 바로 의료기관 보내서 앱으로 결과지를 받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지금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민감한 질병들은 열어주지 않고 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의료기관에서 허용 안 한다던가 의료기관이 그런 걸 정부가 이제 허용할 경우에 격렬히 반대를 한다거나 약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민감한 거는 안 열어주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취재했을 때 복지부 담당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브라카 유전자가 있으면 암에 걸리는 명확한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나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암 유전자가 내가 하나 나온다고 해서 또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다 열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항목을 다 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면 열어야겠죠. 그리고 왜냐면 해외 사업자들은 다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뭐 편리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암 유전자가 내 몸에 하나 있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암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혹은 뭐 내가 조현병이든 알츠하이머든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건강 관리를 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특히 젊어서 내가 알게 되면 건강 관리를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더 쓸 일도 없는 거고 사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유전자 검사는 항목을 열면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정부에서 계속 열어야 될 것 같고요.
뭐 20개, 30개씩 열고 있는데 민감하지 않은 것들만 열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좀 열어주지 않을까라고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129개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암도 알고 싶고 뭐 이렇다 그러면 병원을 가셔가지고 네, 좀 더 비싼 비용을 내고 한 2, 30만 원 내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상 탄 거 관련해서 이제 기사 여러분들한테 소개 드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벌써 10분이 지났군요. 최근에 제가 또 되게 재밌게 취재한 것 중에 하나가 레켐비라는 약인데요. 레켐비가 뭐냐면 치매 신약이에요. 네. 치매 신약인데 그게 주사로 맞는 거예요. 1년에 한 4번 정도를 맞으면 우리 뇌에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이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도 하는데 그 물질이 좀 제거가 되는 거예요. 100% 사라지진 않고요. 일부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이 지금 미국에서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에도 들어온다고 해요. 내년쯤에 지금 식약처 허가를 진행 중인데 내년에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핫한 약이에요. 네. 아마 팔리기 시작하면은 메가 블록버스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릴 것 같다라고 기대받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 약 관련해서 다음번에는 설명드릴게요. 네. 그 약이 들어오면은 모두가 맞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에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치매 그 신약 관련해서는 진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설명드릴게요. 다음번에. 그럼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안녕. 감기 조심하시고요.